이번 시간에는 CSS의 요소에 따른 참조 기법들을 공부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CSS로는 두 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는 CSS를 어떻게 하면 HTML에 불러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전해드렸고요. 자, 이번 강좌의 내용은 자,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을 어떤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적용에 따른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게 되면, 그러면 일단은 이제 CSS 로드 방식은 기본적인 로드 방식이 있고요. 자, 외부에서 파일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리고 내부 연결 방식, 인베드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의 연결 방식인 인라이 방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강좌 내용을, 2강 내용을 다운받으시면 거기에 있는 자, start.html 문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전에 만들었던 요건들대로 작성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디비전을 만들게요. 안쪽에 자, 테스트라는 내용을 만들었죠. 자, 안에는 기본 텍스트, 자,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해놨죠. 자, 기본 텍스트로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는 제가 스타일이라는 이런 자, 현재 문서에 로딩되는 방식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만 초보자들이 강의를 들을 때요, 헷갈리지 않게 강의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하는 요건을 지정할 때는 자, 몇 가지에 따른 이런 방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 자, 먼저 자, 태그를 통해서 지정하는 기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태그를 통해서 지정하는 기법은 특별한 이런 인식자가 필요 없고요. 태그 이름을 언급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 보게 되면 여기다가 자, div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전에 배웠던 컬러 내용을 이렇게 자, 레드라고 할게요. 이번 강좌에서는 자, 레드라는 컬러 이름으로 컬러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지정해 보면 그러면 이제 색상이 변경이 돼 있겠죠. 자, 그러면 자, 글자 색상이 빨간색으로 변경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빨간색의 텍스트 내용이 지금처럼 작성이 돼 있고요. 자, 이는 자, 이거 빨간색의 텍스트로 이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자, 이는 저희가 div라는 걸 지칭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여기서 div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블럭들을 저희가 div라고 하고 있죠. 따라서 특이한 속성을 지정할 때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div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표현 기법들은 전반적인 속성을 지정할 때 쓰는 기법임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주석 방법들을 선택해서 해당 코드를 이렇게 주석으로 걸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처럼 이 부분은 저희가 HTML 상에서 주석으로 처리할 때 보통 이제 이런 기법들을 사용하죠. 자, 이를 HTML 주석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에 스타일 안에 있는 부분을 저희는 자, 스타일 주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스타일 주석 방법을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 명확한 속성을 주고자 한다. 이 영역 하위에 주고자 한다 했을 때는 자, .txt 이렇게 쓰게 되면 이는 클래스의 이름이죠. 그죠? 클래스의 이름으로 자, 여기에 있는 테스트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지정하게 되면 자, 세부적인 속성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를 저희는 클래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기법은 스타일에서 굉장히 많이 써오던 그런 기법들이 되겠고요. 자, 일반적인 태그에 따른 속성들은 전반적인 속성을 낼 때 만들어주는 그런 기법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스트라는 이런 방식은 바로 사용자가 부분에 원하는 스타일을 낼 때 적절한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ID를 지정하는 기법들이 있는데요. 자, ID를 지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겠죠. 제가 만약에 ID라고 하게 되면 헤더를 만들었다고 할게요. 헤더는 이전에 HTML 강좌에서 머리글을 만들 때 쓰던 기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헤더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은 헤더에다가 뭔가 블럭 텍스트를 만든 거죠. 자, 이렇게 마크업을 만들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마크업을 만드시게 되면 헤더 위에 테스트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지정이 될 거고요. 자, 헤더에다가 제가 어떤 디자인적인 특징을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헤더라고 쓰게 되면 지금처럼 id를 지정할 때는 샵을 사용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클래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id는 샵이죠. 이런 기법으로 선택해서 해당하는 여건들을 이렇게 스타일 낸다. 이를 뭐라고 칭하게 되냐면 CSS에서는 참조라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조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지금처럼 한 부분을 선택해서 바꿔준다. 이렇게 디자인할 때 말 그대로 일종의 묘사와 똑같은 방법이죠.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묘사할 때 쓰는 기법들처럼 지금처럼 태그와 클래스와 id 기법을 사용해서 해당하는 요건들을 묘사해 나간다. 이를 CSS 용어로는 참조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해 볼게요. 자, 이런 방식으로 지정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새로운 컬러에 따른 기법들이 되는데요. 일단은 컬러와 대비가 되는 자,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속성을 지정했죠. 자, CSS는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자, 속성과 값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번 시간에는 참조에 따른 내용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div 참조, 그 다음에 테스트 클래스 참조, 헤더 id 참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이런 내용들 중에 자,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속성을 부여하게 되면 그러면 배경색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배경색에 따른 내용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헥사 코드를 사용해서 그 웹에서 사용되는 이런 16진수의 코드 방식을 저희가 헥사 코드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색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노란색의 영역에 빨간색의 텍스트가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기법으로 id 방식으로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더 다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CSS의 요소의 참조 기법들을 위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태그는 그냥 지정하는 거고요. 자, 클래스는 지금처럼 이렇게 클래스를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점을 통해서 그 다음에 id는 샵을 통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정해서 클래스를 지정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과 지금 이 내용들을 결부해서요.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CSS를 연결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결하는 방식은 일단 로드 방식이 있고요. 로드 방식은 외부의 파일을 통해서 연결하는 방식을 로드 방식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현재 저희가 써왔던 방식들을 내부 연결 방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의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CSS를 만들어줄 때 쓰는 기법들은 아니지만 CSS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를 저희는 인라인 연결 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연결 방식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CSS 1강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CSS를 선택하는 방법들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태그고요. 그 다음에 태그는 그냥 사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래스, 그리고 id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해당하는 요건을 선택하고 요소를 선택하고 엘리먼트를 선택하고 스타일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해당하는 지금 요소에 대한 참조 방식 관련된 2강을 마치는 걸로 할게요.